윤석열 씨한테 잠깐만 갔다 올게요. 윤석열에 대해서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박철원 안동지청장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이 보궐선거가 성추문으로 만들어진 선거다. 이것을 선거로 심판해 주는 것이 정의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윤석열이 그 말을 어떤 맥락에 했을지 몰라요. 조선일보 등이 그렇게 써먹고 있긴 하죠. 네. 그럴 때 박철원 안동지청이 한 말이에요. 윤석열의 정치 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된다. 그게 맞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윤석열 네가 이거 나오려고, 물론 저쪽은 논리를 반대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정치할 생각은 없었으나 지금 내가 핍박받았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핍박받았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다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당신이 지금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정치적 발언 쏟아내면 당신의 수사가 사람들한테 오해받는다는 거지. 네가 그러려고 그랬냐. 난 이런 비판이 현직 검사, 그것도 지청장 좀 되는 사람한테 나오는 건 그나마 검찰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다 싸잡아 말하기는 좀 아까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청장이 이분이 그 직급으로는 이제 그 차장검사 직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분에 대한 세평이 제가 이제 오면서 방송을 들었더니 약간 도인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출세 욕망이나 자기 이익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주변의 세평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체적으로 대단히 그 당당했던, 그러니까 초임 검사 시절부터 이런 뭐 내부에서도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아주 의연한 검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정치 참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자기가 조직에 충성했다. 검찰을 위해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검찰이 사회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실은 본인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이용했다. 이것으로 뭐 지금 검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그 수준 높은 시각, 이것을 구체적인 글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각인 거죠. 그쵸. 이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꼭 박철환 안동지청장이 뭐 그런 이뿐이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우리 지금 세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모은 거잖아. 우리 뭐야 완전히. 그렇지. 검찰 조직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 하겠다고 지금 행동하고 있네 라는 거에 대한 배신감하고 자기들 완전히 세된 거야, 이런 것들이 집중돼 가지고 불만이 이제는 뭐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뭐 박철환 이분 안동지청장님을 뭐 응원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분이 한번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렇게 발언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면 그동안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계속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한두 명, 뭐 김기춘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정치권으로 간 사람도 없고, 대선에 나온 사람은 윤석열이 나온다면 최초예요. 근데 이게 그 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가버리면 검찰은 정치 조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건 당연해서 역대 검찰총장들이 정치권 기웃거리는 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난 이렇게 보거든요. 검찰에서 특수부 몇 명,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특수부든 뭐든 간에 자기들끼리의 뭐 검사 동일체 정도로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고 있었지만, 일선에 있는 검사들 다수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런 오명 쓰기 싫으면 한동훈에 대한 수사 같은 거 제대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이라든지 생각해봐요. 윤석열의 그 라인에 못타있던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봐라. 내가 검찰총장이면 장모에 대한 수사 확실히 하라고 지시할 것 같고,
조국 장관 이렇게 막 흔들어댈 때 그 당시에 막 고소고발됐던 나경원이라든지 그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거 중립적으로 했다면 검찰이 욕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부인권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들이 갖고 있는 진짜 불만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조금씩 터져 나오는 저는 전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석열 씨가 총장을 그만둔 지가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사직서에 아마 잉크도 안 말랐을 겁니다. 그런 총장이 4.7 선거와 관련해서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로 이게 그동안에 어떤 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박철한 그 안동지청장은 어쨌든 간에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윤석열 편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이거를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철한 안동지청장이 글을 올릴 때 제목이 두려운 감정입니다. 두려운 감정. 잘했다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두렵다. 저 이문정 검사의 감정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왕따시키고 공격당할까봐 네. 조직내에서. 네, 그러니까 검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두려운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글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느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아마 두려운 감정이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한다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대한민국 사정기관 검찰을 위해서 두려운 것이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 글에 대해서 그 조직 내에서 왕따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찰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려면 전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꼭 누구를 뭐 심하게 해라 말라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든 아니면 뭐 99만 검사 세트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 국진당 패스트 트랙이든 윤석열 장인 장모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라면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윤석열은 어쨌든 이번에도 정권 비판하면서 처음에는 LH 관련해가지고 청년들의 뭐 마음에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걸 빼버렸잖아요. 빼면 성추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불리한 건 결국 또 빼는 얍삽함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좀 조사를 좀 받아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선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이거 사실은 결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광풍을 불어가지고 지금처럼 윤석열에게 소탈한 순댓국 먹고 뭐 이렇게 이제 관상 얘기. 예전 같으면 그게 먹히겠죠. 전두환 찬양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엄마가 호탕한 남자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안 먹히고 저는 윤석열 자체가 결국에는 저는 검찰 조직으로부터 팽당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그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이익을 지켰지만 사실 윤석열 임기에 이르러서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당하고 수사권을 뺏기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나중에는 검사들이 지워버리고 싶은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박철환, 윤석열을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지지의 느낌이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씨는 지금 정치검찰이 이제 행보가 시작된 거다. 검찰은 그렇잖아.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도 검찰에 대접을 받잖아요. 말하자면 일반 검사들이 나가서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지금 전관인 거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근데 이게 국민들이 윤석열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썩 내키지 않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여론조사인데 작년에 가장 그 윤석열 총장과 그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 그게 달했을 때 여론조사가 뭐냐면은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이고요. 그다음에 모르겠다가 40입니다. 이건 대답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출마해야 한다가 20%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이것은 그 반문재인 기치로 이제 그 민주당에 약간 회초리를 들고 싶은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가 약간 의탁돼 있는 것이지 윤석열 개인이 아주 대통령감이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살릴 수 있고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도 그쪽 뭐 홍준표, 안철수 이런 등등이 그 싹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에게로 잠깐 지지율이 가 있는 것이지 윤석열 거품 빠지는 거 저는 뭐 곧 이제
시한폭탄 터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뭐랄까요? 약간 진주권과예요 보니까 약간 관종기가 있어. 윤석열 무슨 지지 모임 통해 가지고 윤석열 학교 때 사진 이런 걸 막 공개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만 알고 있을 사진도 공개가 돼.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있잖아. 집에서 찍은 거. 그것은 윤석열이 내줬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윤석열하고 무슨 운전하시는 분이 같이 순댓국을 먹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서 언론에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관종기가 있다. 근데 대선 후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막 전두환이 막 노태우한테 후계자 물려주고 박근혜가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딸이라고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치판에 본격 뛰어들면 완전 발가벗겨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김건희 씨를 영부인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진짜로. 그럼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대통령 그 사람의 어떤 모습만 갖고 대선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본인도 부실한 데다가 주위에 뭐 장인, 장모, 부인, 자식들까지 다 검증되는 시대에 김건희 씨를 영부인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 윤석열이 연설하다가 그러나? 그러면 내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MB나 박근혜나 뭐 박형준이나 막 이명 박근혜, 이명 박형준 하면서 뭔가 네이밍을 만들어주는데 윤석열 씨도 뭐 거품 윤석열 아니면 뭐 관종 윤석열 좀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보기엔 약간 관종기가 있어. 관종 윤석열 이렇게. 등치에 안 맞게 상당히 얍삽한 관종기가 있더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얍삽 윤석열. 여기까지.